먼저 오해하실까봐 영상물마다 말씀드릴 텐데, 아래 생각들은 단순히 상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고 들어왔던 내용을 복잡한 퍼즐을 완성하듯이 맞춰본 후 제대로 맞았을 때 개연성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일부분에서 맞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들어주세요. 정답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깨달아서 또는 미래를 보았다고 아는 것조차도 극히 일부분을 보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의 사회 전반을 보지 않고 일부 가짜뉴스를 과거에서 보았다면 무엇라고 할까요? 그게 진실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분을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보의 홍수에서 진실을 가려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세요.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모든 정보는 이미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와 진짜가 혼재되어 퍼즐이 맞지 않고 유사 호르몬처럼 엉뚱한 정보가 사실과 끼워져 진실과 혼돈하게 만듭니다. 저 또한 그러한 점을 늘 명심하며 개연성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면 퍼즐을 맞춰가면서 기존 생각을 바꾸고 있으니 맹신하지는 마세요. 이번에는 지구 설계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진묵대사의 설계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진묵대사에 대해 들은 얘기와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진묵대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562년에 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는데 신통한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묵과 관련된 일화를 보면 유체이탈을 통해 인도로 공부하러 간 사이 진묵의 능력을 시기하던 유학자 김봉곡이 진묵의 몸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진묵은 엄청난 속독으로 책을 읽으며 외워버리고 멀리서도 불을 끄는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진묵이 유체이탈로 인도로 간 이유는 천하의 문명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는데, 인도의 고대 문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깐 언급하자면 중국은 진시황의 분석행위로 고대 문서가 모두 불태워져 버렸으나 인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시황 이전에 위대한 철학자 노자가 일종의 도서관에서 서고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고대 문서를 보고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후 진시황은 하늘의 뜻인지는 몰라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분석행위를 통해 고대 문서를 모두 없앰으로써 현재 인류가 신비로운 고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묵의 몸이 없어지자 진묵은 조선에서 문명을 일으킬 계획을 접고 문명신들을 데리고 서구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진묵 사후 100년 후 1760년 이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등 유럽의 부흥과 과학이 급격히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실제 진묵의 설계 때문일까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문명은 시계 방향으로 한반도를 시작으로 중국 등 아시아로 서남아시아로 흥망성쇠하다가 유럽으로 가고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다시 원점인 한반도로 부흥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한반도에 대한 여러 예언이 있기도 하지만 향후는 한반도가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잠깐 예언이 많이 틀리죠? 큰 설계에 따라 변경이 되었는데 예언에 대한 얘기도 추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해, 세계사에 대해 문외한이라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서구 유럽의 산업혁명과 함께 예술, 정치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급성장하였는데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식민지로부터 자원을 끌어들이고 부를 축적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전파시킬 힘을 키운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 세계에서와 같이 강력한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자원 확보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수탈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부처의 업보로 설명할 수 있는지, 부역자는 어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업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이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당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원한을 쌓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 아무튼 이렇게 식민지를 통해
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축적된 힘으로 더욱 고도화를 꾀하고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축적된 힘이 없다면 더디게 진행되겠지만 축적된 자본 등으로 과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모두는 아니지만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고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의 발전과 세계화로 지구촌의 문화 전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한국은 우리는 모르는 설계에 따라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서 서구에 뒤처진 문명을 빠르게 따라잡았고 이제는 그들보다 앞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하 전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를 특히 강조를 했죠. 어쩌면 한국은 6.25 전쟁과 분단, 그리고 각종 사회적 갈등과 빈부격차 등으로 문화를 키울 수 있는 감성이 축적된 나라인데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음악, 영화, 드라마 등에서 전 세계가 공감하는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국뽕 입장에서 보면 문화 인류학적으로는 기존 정설과 달리 어쩌면 가장 최근의 문명이 단군이라는 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집 나간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근원을 건드린 한국의 정서에 세계가 감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진묵이 설계한 문명화는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역할을 한국이 해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묵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인으로만 국한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지구인의 한 명으로 해석하는 게 나을 듯하지만 당초 한반도에서 문명을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몸을 잃고 실망도 컸지만 한반도를 부흥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위에서 보듯이 문화나 과학이 어느 나라가 앞섰다고 그 나라가 무조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고 어떤 민족보다 우월한 게 아니라 설계자의 계획에 의해 수많은 역사의 반복 속에서 축적된 우수한 콘텐츠를 설계자로부터 제공받아 쓰는 것일 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그랬다죠.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99%의 노력 없이 영감을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을 우리와 다른 별개의 세상에 사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어떠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그 분야의 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문명신도 단군에서 나오는 풍사, 우사 등 각종 신들도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 또는 과학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나마 진묵의 설계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진묵의 설계도 지구 설계의 일부분인데 설계에 대해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